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옹알이 소리가 놀이터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나영이는 그 소리에 이끌려 벤치에 앉아 물끄러미 아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자를 쓴 작은 아기 한이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한이는 유모차에 앉아 딸랑이를 흔들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영이의 귓가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순간 나영이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애써 외면했던 현실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늪에서 발을 빼는 것처럼 힘겹게 몸을 돌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눈앞에는 오범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언제나 그랬듯 차가운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 통화창에는 이미 김 변호사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화는 이미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접근 금지. 최소 100m 강제 집행 조건도 포함으로. 예, 그 여자입니다. 한이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순 없습니다. 서류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보내주십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송곳처럼 나영은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굳게 닫힌 입술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번,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한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을 다시 느끼고 그 작은 손을 감싸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범수는 그녀의 그 작은 소망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이라고 믿는 듯했습니다. 그는 나영은을 마치 귀찮은 먼지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후 낯선 등기우편 봉투 하나가 나영은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건넨 봉투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수신인은 나영은. 그녀는 무심코 봉투를 찢었습니다. 찢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서늘한 감촉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서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결정 통지서. 그녀의 눈은 문서의 검은 글씨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피신청인 나영은은 아동 한이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 시 형사고발 및 즉시 보호조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더니 이내시야 전체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소파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은 주먹만큼 작게 접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와 한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벽은 차갑고 단단해서 부서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찢어발기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에게 넌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라고 잔인하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모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잔인하고 가혹한 현실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나영은은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이건 단지 사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굴 해치려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뺏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기를 다시 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모성이라는 가장 본능적인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한이야, 엄마는 지금도 널 사랑해. 이 순간도 영원히. 하지만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한이에게는 이미 법적인 보호자가 있고 그녀는 그 보호자의 결정으로 한이의 삶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모성이라는 이름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나영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은 길고 어두웠으며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스탠드를 켜고 낡고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한이와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이의 50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뽀얀 볼과 통통한 손, 해맑게 웃고 있는 아기의 모습. 그녀가 처음으로 한이를 품에 안았던 그날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아직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엄마는 그날을 평생 기억할 거야. 내가 내 품에 처음 안기던 그 순간을 엄마는 절대로 잊을 수 없어.
그녀의 손끝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다시는 그녀를 향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모성은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기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집착으로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그 죄는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차가운 판결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기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지워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기들 그림자를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이야,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야. 하지만 진심을 담은 그 바람조차 누군가에게는 집착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성애는 오범수에게 있어서 그저 과거의 망명이자 한이의 미래를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영훈의 사랑을 이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녀는 한이에게 위험한 존재였던 것일까요? 스스로의 사랑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영훈은 그렇게 스스로의 사랑을 의심하며 한 아기의 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영훈이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그녀의 핸드폰이 거칠게 진동했습니다. 침묵 속에 울리는 진동은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발신호는 미지정 번호였습니다. 늦은 밤, 알 수 없는 번호.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또 오범수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수 같은 통지일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귀에 닿은 것은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나 차가운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하지만 분명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 엄마? 이 목소리는 나영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어붙는 차가움이 아니라 뜨거운 불덩이가 된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영훈, 한이? 한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작고 여린 울음소리. 나영훈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한이의 목소리일까? 이 목소리가 어떻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전화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말 한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범수의 또 다른 교묘한 함정이었을까요? 혹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여 나영훈과 한이의 운명을 뒤흔들 반전을 가져올까요?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나영훈의 절규하는 모성애가 과연 한이에게 닿을 수 있을지 그녀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